성공한 게 아니라서. 뭐 사람은 있겠지. 자, 보시겠습니다. 31번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첫 문장부터 바로 가볼까요? 봅시다. Around the boss. 자, 보스 주변에 you will always find. 너는 항상 발견할 거랍니다. 사람들이 coming across 하는 것을요. 자, 여기서 come across as 어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come across가 인상을 주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인상을 주다. 자, 그러면 너는 항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상을 주고 있는 거를 발견할 거랍니다. 자, 어떤 거로서의 인상이냐면 친구나 아니면 좋은 subordinate은 부하직원 말하는 거예요. 또는 심지어 대단한 sympathizer, 동조자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다랍니다. 자, 뭐 이제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고요. 그냥 도입부, 소재를 이제 제시한 거죠. 우두머리 주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장이 있으면 그 장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 사람의 친구다. 이 사람의 좋은 부하 직원이다. 이 사람의 뭔가 대단한 동조자다, 지지자다. 뭐 이런 거를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some do not truly belong. 일부는 진정으로 속해 있는 게 아니랍니다. 그 우두머리 주변에 진정으로 속해 있는 건 아니랍니다. 이어서 one day, 어느 날 incident, 어떤 사건이 will blow their cover. 그들의 어떤 커버를 불어서 날려버릴 거래요. 그리고 나서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거랍니다. where they truly belong. 그들이 진정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될 거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장이라고 해야 될까? 우두머리라고 뭐 나왔으니까 어떤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리더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리더에게 어필을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아양 떠는 사람도 있고요, 안보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이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여기에 속해 있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일부는 아니랄 거라는 거야. 일부는. 그러면은 어느 상황에서를 말하는 거냐? 어떤 사건이 그들의 커버를 날려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커버를 그냥 지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붕.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렉스캉의 원장님이 계세요. 그럼 이 원장님이 우두머리죠? 그 이 원장님 주변으로 이제 여러 선생님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뭐 선우쌤도 있고요, 뭐 효준쌤도 있고요, 뭐 지원쌤도 있고요, 뭐 이제 등등등 여러 선생님들이 계세요. 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신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각 여러 부류일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아부를 잘 떠는 사람, 네, 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뭐 대단한 동조자, 뭐라던가, 뭐 여러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RXK라는 한 소속 안에서 우리는 진짜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그게 항상 소속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어요. 진정으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 속마음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와갖고 나한테 와서 너 진짜 소속감 가지고 일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내가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아나무인이라서.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한번 봐봐.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야. 그럼 지붕이 날아가 버렸다는 건 뭡니까? 어떤 우리 학원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만한 어떤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너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진짜 소속된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된대요.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소속된 게 RXK인지 아니면은 다른 딴 마음 먹고 있는 건지. 효준쌤을 체크하니까 딱히 효준쌤한테 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든 거야. 어찌됐든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대충 내용을 알 수 있거든요.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위기 때 이 사람의 태도가 진정한 마음가짐이다. 진정한 태도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자, when it is all cozy and safe. 자,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요. 그들은 will be there. 그곳에 있을 거래. 렉스康에 있을 거야. 자, 뭐 하면서요? loitering the corridors.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워? and fawning at the slightest opportunity.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기회에도 알람방구 끼고 이러면서 그냥 그곳에 있을 거랍니다. 자, 그러나 as soon as 뭐 하자마자 difficulties가 arrive 했을 때, 그래서 여기 딱 나왔죠. 어려움이 도달하자마자 그들은 are the first, 우선일 거래요. 뭐가? to be found missing.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우선 사람이 될 거랍니다. 됐어? 그러니까 막상 이제 막 모든 게 막 잘 가고 있을 때는 막 그냥 적당히 막 아우 역시 원장님입니다 막 이러고 있다가 막 이제 위기가 막 닥쳤을 때는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바로 이제 없어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difficult times, 어려운 시기가 are the true test of loyalty랍니다. 충성심의 뭐다? 진정한 테스트, 시험의 장이랍니다. 이게 뭡니까? 주제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주제예요. 어려운 시기가 바로 충성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우리 학원에서 제일 신뢰하는 거는 저입니다. 저랑 실장님이거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주 단순해요. 저랑 실장님은 힘든 시기를 같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그 힘든 시기를 그냥 다 같이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고 그 2018년, 19년 이때였는데 2018년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1년 중에 2시 전에 퇴근한 적이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제가 뭐 이제 각종 자료 만들거나 이런 이유로 지금은 자료 제작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좀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때는 자료 제작은 당연하고 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저런 막 시스템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시스템의 전부 다 근원적인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애들이 실력이 오르느냐? 일단 이게 1차적인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애들이 너무 노가다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이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애들이 오히려 공부를 너무 안 한다. 계속 그냥 회의하는 거야. 매일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맨날 이제 회의하다가 늦게 가고 이런 게 이제 좀 일상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학원에서 이제 AT 선생님들이라던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뭐 부분 해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스트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그때의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사실 만들어진 이런 시스템 중에 일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가장 힘든 시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가장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반대로 힘든 시기에 나간 사람을 과연 정말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의 충성심의 척도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라? 힘든 시기가 다가오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사람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풍족하거나 정말 힘들 때 본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그 얘기, 가장 힘들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보자면요. Dr.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궁극적인 시험의 장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의 장은 not 나왔고 but 나왔으니까 not A but B죠. 그렇죠? 그럼 A가 아니라 B입니다. A가 뭐냐? Where he stands in moments of comfort and convenience. 편안함과 편리함의 순간에 그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but where he sta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 이렇게 나와있죠. 도전과 논쟁. 이 시기에 그가 서 있는 곳에 있는 사람. 됐어? 이게 바로 뭐다?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시험의 장이다. 이 사람을 정말로 시험해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위기 시에 in a pinch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in a pinch. 됐어요? 위기 시에. 위기 시에 이 사람이 정말 잘 헤쳐나가고 있는가, 잘 버텨주고 있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요. And so, 그래서 be careful of friends. 친구들을 조심하랍니다. 어떤 친구들?
for always eager to take from you. 너로부터 항상 뭔가를 얻어가려고 열망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조심하래요. 하지만 reluctant, 꺼려하는 친구랍니다. to give back, 되돌려주는 거야. even in their little ways. 그들의 작은 방식에서조차도 뭔가 돌려주기를 꺼려하는 이런 친구들. 이런 친구를 어떻게 해라? 경계하라는 겁니다. 나한테 뭔가를 얻어가려고만 하고요. 그가 가진 것은 전혀 내놓지 않으려는 이런 친구를 조심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과학을 겁나 잘하고 쟤는 수학을 겁나 잘해. 그러면 이제 얘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쟤한테 과학을 막 열심히 알려줬어. 근데 쟤는 나한테 수학을 안 알려줘. 그럼 어떻게 하라고? 조심하라고. 알겠죠? 왜 시선이 다 저쪽으로, 왜 대현이 쪽으로 가냐?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If they lack the commitment to sail with you. 자, 만약 그들이 부족하다면요. commitment가 헌신이 부족하다면 to sail with you니까 너와 함께 항해하려는 헌신이 부족하다면, 즉 함께 우리 같이 한 배를 타고 같이 나아가자 이러려는 어떤 희생정신, 헌신 이런 게 부족하다면요. 뭘 통해서? through difficult weather. 어떤 악천후를 뚫고요. 같이 고생할 마음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들은 are more likely to abandon your ship when it stops. 배가 멈출 때 너의 배를 abandon, 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요지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빈칸으로 내기에도 뭐 적합해 보입니다. 빈칸으로는 if절을 내도 되고요. 아니면 if 뒷부분을 내도 좋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31번이었으니까 아무래도 빈칸으로 나왔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빈칸 쪽보다는 다른 쪽으로 출제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어휘로 변형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휘로. 뭐 예를 들어서 뭐말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런 거, 반의어 관계 관련된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출제할 수도 있겠고. reluctant는 진짜 어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reluctant의 반대말이 뭘까? 맞아요. willing이요, willing. 됐어요? 이게 반의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reluctant라는 거는 어쨌든 꺼려한다는 거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되돌려준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좋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단어만 봐서는 안 되고 뒷내용과 함께 봐야 되거든. 뒷내용과 함께. 됐어? 그러니까 되돌려주려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돼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안 좋은 내용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reluctant 대신에 당연히 unwilling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여기에서 그냥 단순히 reluctant를 willing으로 바꾼다? 이러면 당연히 틀린 문장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휘로서 할 만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이런 명사 같은 거를 약간만 수정하면 되잖아요. 이 내용을 약간만 수정해서 어쨌든 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고난이라든가 hardship 뭐 이런 단어 있잖아. 뭐 그런 단어로 조금 바꿔주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지내는 사람이 가장 충성심이 높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첫 문장 싫어해요. 한 문제 다섯 줄은 적어줘야지. 한 문제. 이거 영상 내면 진짜 좀 무거울 거 맞아요. 이거 영장 내면은 에바죠. 네. 자, 첫 문장이 이제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첫 문장은 주제는 아니에요. 첫 문장이 주제였다면은 진짜 일부를 뭐 빈칸으로 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영장이나. 네,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en you're driving a car, 너가 차를 운전할 때 your memory, 너의 기억은요, how to operate the vehicle, 그 차량을 조작하는 방법에 관한 너의 기억이 comes from one set of brain cells, 한 세트의 뇌세포에서 나온답니다. 한 세트의 뇌세포에서 나온대요. 자, 그러면서 또 이어서 the memory of how to navigate the street, 그러면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기억이래요. To get to your destination, 너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방식에 대한 기억, 이게 springs from another set of neurons.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세트의 신경세포로부터 spring, 발생한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 딴 표시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이죠? 됐어요?
이게 전부 다 일종의 and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또 어떤 기억이냐면 of drawing rules and following street signs. 그러면 이제 그 길거리 표지판이 되겠죠? 이 표지판을 따르고 그리고 어떤 뭐 규정을 준수하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에 대한 기억이 또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another family of brain cells.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집단의 이제 뇌세포 여기서부터 또 나온답니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단순하게 보이는데 뇌의 여러 영역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뭐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첫 문장에서는요. 처음에는 뭐야? 조작법에 대한 거죠. 간단하게 한번 써볼까요? 자, 처음에 도입부에서 이제 운전하는 상황을 이제 예시로 든 거죠. 운전하는 상황. 자, 운전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어떤 차량 조작법. 조작법에 대한 기억이죠. 뭐뭐에 대한 기억은 겹치니까 그냥 이따가 묶어서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게 그 다음에 길을 찾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 도로를 주행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도로 주행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서 이제 뭐 규정과 그 다음에 각종 뭐 이제 그런 표식 이런 거를 이제 따르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운전 규정 그리고 표지판을 따르는 것. 따르는 것. 됐죠? 자, 이런 것들인데 아직 뭐 문장을 끝까지 읽는 건 아니니까 일단 마저 읽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the thoughts and feelings you have about the driving experience itself. 자,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랍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뭐에 관해서? 운전 경험 그 자체에 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래요. 그럼 얘는 네 번째겠네요. 그러면 운전 경험 자체에 대한 운전 경험에 대한 어떤 생각, 느낌 뭐 이런 거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이 including any close calls with other cars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와의 어떤 근접한 콜이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어떤 굉장히 위기 상황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와의 위기 상황 같은 걸 포함해서 이런 너가 운전 중에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이 또 come from 뭐로부터 오냐면 yet another group of cells 또 다른 세포의 집단에서 나온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뭐 문장을 길게 썼지만 별거 없습니다. 결국 이 1, 2, 3, 4 이 네 가지 1에서 4에 대한 기억은 모두 다른 영역에서 이제 모두 각각 다른 영역이죠. 모두 각각 다른 영역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잖아. 그렇지? 이게 첫 문장 내용이에요. 차량 조작법, 도로 주행법, 운전규정 표지판을 따르고 운전 경험에 대한 생각, 느낌, 운전하는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신경을 써야 돼요. 많은 걸. 근데 이 모든 기억에 대한 게 전부 다 뭐다? 다 뇌의 다른 부위에서 나온대요. 됐어? 그래서 뭐뭐로부터 비롯되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는데 come from 나왔고, spring from 나왔고, originate from 나왔고, come from을 한 번 더 썼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뭐에서 비롯된다. 다 똑같은 말로 썼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러면 기억을 불러오는, 그러니까 기억을 로딩해오는 기억 저장소가 있고 그 기억을 불러오는 부위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게 그게 단 건지 아니면 뭐 딴 게 있는 건지 이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You do not have 너는 가지고 있지는 않대요. Conscious awareness를요. 의식적 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답니다. 뭐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별개의 mental place니까 정신적 활동이겠죠. 이 정신적 별개의 활동과 그리고 인지적인 어떤 이제 neural fire이니까 이제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식적인 인지를 하고 있지는 않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여러분이 게임할 때도 똑같아요.
게임할 때. 내가 뭘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조작법 Q, W, E, R 왼쪽, 오른쪽 클릭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지? 아니면 타자 칠 때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조작에 관련된 거 그리고 여기에서 도로주행법이니까 라인전 하는 방법 뭐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이 게임 내 상황에서 뭐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버그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어떤 규정을 딴 거 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또 기억하고 있는 거 됐어? 뭐 아니면은 이제 나의 경험으로서 뭐 이때는 이 타이밍에 뭐가 어떻게 되겠네 저렇게 되겠네 이런 거 이게 뭐야 다 기억에 관련된 거잖아 그렇지? 이게 다 뭐라고? 다 다르다고요 그 얘기 한 거야 지금 게임으로 비교하자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네 가지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인지하면서 게임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버릇처럼 나오는 거라고 습관처럼요 됐어? 제가 운전할 때 이것들을 다 기억을 하고는 있어요 당연히 근데 이거를요 일일이 다 신경 쓰면서 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 의식적인 그런 인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됐어? 만약에 의식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다면 저 교통사고 수백 번은 났을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운전을 하면은 내 몸이 그냥 먼저 반응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체화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냥 체화가 되는 거야. 체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위급 상황에 내가 알아서 그냥 그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냥 이런 것처럼. 그냥 위급 상황에 알아서 이제 의식적인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영역에서 된다는 거겠죠. 자, 이어서 보자면 그러나 they somehow work together. 그러나 그것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work together 한답니다. 함께 일한대요. 함께 작용한답니다. In beautiful harmony. 아름다운 조화에서요. To synthesize your overall experience. 여러분의 전반적인 경험을 종합하기 위해서 이런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작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다 신경 쓰면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다? 전반적인 이런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골고루 잘 조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의 영역을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체화가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In fact, 사실은 we don't even know. 우리는 심지어 알지도 못한대요. The real difference. 진정한 차이점을. 어떤 차이냐? Between how we remember and how we think.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사이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방식은 이렇게 기억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 근데 이 방법 간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도 한대요. 하지만 we do know.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어요. They are strongly 여기서 intertwined라고 나왔는데 inter 하면은 뭔가 약간 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 트윈이라는 거는 뭔가 두 개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것들이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것들이 강력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는 진짜로 알고 있답니다. 각각 개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통합돼서 잘 어우러져서 뭔가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몸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체화가 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타자 칠 때 익숙해지기 전에, 즉 체화되기 전에는 이러고 타자를 친다고요. 독수리 타법. 근데 타자를 충분히 잘 치는 사람이 기억이 어디 있더라? 뭐 미음이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타자를 치진 않을 거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분명히 나의 머릿속에는요. 기억의 위치, 니은의 위치, 디귿의 위치 이게 분명히 내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세기로 누를지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분명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 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타자 칠 때 기억이 여기 왼손가락 위쪽에 있고 이거를 적당한 이 정도의 세기로 눌러야지 이걸 신경 쓰면서 타자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무의식적으로 체화된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걸 이 글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거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That is why. 그래서 True improving memory.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기억력 향상에 대한 거였나? 자,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게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can never simply be about using memory tricks. 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가 없답니다. al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they can be helpful. 그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라도요. in strengthening certain components of memory. 기억력의 특정 구성 요소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비록 그것들이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진정으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요.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는 없답니다. 여기서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라는 게 뭐 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지 않을까요? 뭐 저는 단어암기랑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단어암기. 우리가 이제 단어를 암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보면서 외우거나 쓰면서 외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기억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력 기술을 사용하는 거. 됐어? 그러니까 기억을 하기 위해 반복하는 거잖아.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거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도 기억력 기술을 사용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것 자체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 방법에 관한 게 단순히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요. 그 기억의 구성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단어를 쫙 외웠어. 막 400개, 500개, 너네가 외운 단어가 한 4000개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각 구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어를 잘 외울 수 있겠고 내가 하루에 단어를 외우던 양이 50개에서 100개로, 100개에서 150개로 이런 식으로 강화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본문에 나오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런 일은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런 기억 기술을 사용하는 거에 관한 게 기억력을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거냐. 이제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겠죠. 마지막 문장. Here's the bottom line. 자, 그래서 요컨대 to improve and preserve memory. 기억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나와 있나 보네요. At the cognitive level. 인지적 수준에서 기억력을 개선하고 보존하려면 you have to work. 너는 작동시켜야 돼요. On all functions of your brain. 너의 뇌의 모든 기능을 작동시켜야 된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가 요지겠네요. 필자가 하고 싶은 거. 이 이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뒷페이지 두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 두 문장 전까지는 뭔 얘기를 한 거냐면요. 기억력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한 거예요. 기억력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 마지막 두 문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소개를 한 거죠. 자, 기억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다? 모든 영역을 활용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든 영역을 활용한다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어를 외울 거야. 그러면은 처음에는 눈으로 봐. 예를 들어서. 자, 눈으로도 한번 외워보고, 쓰는 걸로도 한번 해보고, 읽는 걸로도 한번 해보고, 듣는 걸로도 한번 해보고. 됐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다른 이제 뇌 부분을 자극할 거 아니에요. 그 네 가지가 감각이 다 다른 영역이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억력을 좀 더 상승시킬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억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특정한 하나에 대해서 한 뇌의 부분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런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도 뇌가 다 다르게 다른 영역에서 이 기억을 꺼내오는 건데 이런 운전하는 거 하나만 해도 이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 영어 공부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뇌의 여러 영역에서 기억을 끄집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력을 진정으로 올리려면은 여기 있는 뇌의 모든 부분을 다 활성화를 시켜야만 진정으로 기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한 단어를 외운다라고 쳐봐요. 만약에 뭐 reject 같은 단어를 외운다고 쳐봐. 그러면은 reject에 대한 것, reject는 뭐뭐다 이렇게 외울 수도 있지만 이걸 문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얘는 타동사고 그리고 뒤에 뭐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연결 지으면은 또 이거는 다른 종류의 기억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예문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쓰이고 refuge와의 의미적 차이는 이렇고 뭐 이런 걸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됐어? 그러니까 다른 영역들로도 자극을 계속 주라. 그렇게 하면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런 거 아닐까요? 됐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인지적 수준에서 기억력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뇌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 맨 마지막에 나왔던 문장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볼게요.
현준이랑 소승이랑 5분의 1인데 5분의 1은 아니지. 뭐. 5분의 1까지 하다가 나중에 고충 게 오겠지. 요즘 더 현준이라고 그러겠지. 정지호 받아? 응? 정지호 받아. 현준이 알지? 신문 좀 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오늘 그 제안한 거야. 복도에서. 오케이. 아니면 난 그거 받아들이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 A, B 물질 둘이 실로 연결해서 그 역학적 에너지 손실되는 거. 제가 응? 그거 아니야? 뭐? 그 물리에서 A랑 B를 둘이 줄로 묶어놓으면 역학적 에너지 방수되는 거. 아니. 당연히 알지. 예? 당연한 거 아니야? 응? 이게 당연하진 않은데. 당연하긴 하면. 아니, 신진이. 왜? 네가 지난번에 줬던 그 화학도 네가 원인이고 전부 다 이렇진 않겠지 문제가? 뭐? 뭐가? 네 지난번에 줬던 화학 문제 있잖아. 보여줬던 거? 존나 어려웠던 거. 응. 그 밀도 1대 7 나오는 거. 아, 그거? 설마 다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예시에서? 그런 문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오잖아. 이런 문제 세 문제 나오면 애들 아무도 못 풀던데. 무슨 소리야 풀어야 돼. 나보다 확 잘하는 우리가 세 명이 있어. 이걸 푸는 애가 있다고? 그거 풀피해야 돼. 얼마나 비싼지. 말이 안 되는데? 야, 2019 화원 쓰는 19번이면 킬러 중에 킬러인데 이걸 세 명이나 푼다고? 씨발 1등급이 그런 거 전국에 몇 명이야? 솔직히 심한 건 물리가 더 심해. 물리는 미친놈들 많아. 그러면 1등 3명 어떻게 뭐라고 그런 거야? 잘못 들은 거 같은데. 뭐가? 내가 대리에 이번에 쌤이 뭐 해야 되는 거 같아. 딴 거 다 필요 없고 물리는 우리 반 여제잖아. 물반은 모르겠어. 물리는 거라고? 물리는 우리 반에서 여제. 9반은 모르겠어. 9반은 모르겠어. 9반 진행했어. 9반에 그 김민아 걔가 존나 잘 들었고. 민호하고 민만이. 어? 민호하고 1.0하고 1.2 있어 대신. 뒤에 1.0? 1.0하고 1.2. 1.0은 처음 들어봤는데 쌤이 전교에 그런 애 없댔는데. 지금 민호는 1.0 아니야? 걔 1.0 맞아. 1.0 맞지? 나내 스니커 봤어. 1, 1, 1, 1, 1, 어디서 알고? 미친놈이네. 공부를 하루에 15시간씩 하지 않을까? 근데 걔 되게 매력적이다. 개성이야. 정말 궁금한 동생일 것 같은데 매력 있어. 아니 진짜 정말 근데 진짜 이걸 푸는 애가 있다고? 뭐 어떤 거? 한명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이걸 반에 3명이 이렇게 푼다고? 계속 얘를 이게 진짜 말이 돼? 아 이거 아니 초콜릿. 이게 진짜 묘거야. 이 정도면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하겠다. 이게 어떻게 내신에 3개가 나와? 이거 내신 3개 나오잖아? 얘들 그냥 다올 아, 나 전멸. 혼자 생각했어. 이 근데 문제 이따가 보내줘. 올 전멸이야. 자, 나 이거 손도 못했어. 내가 다안 보내줄게. 먹었어? 다음 주도 마스크 벗는데 그래서 좀 벗게? 당연히 먹지. 못 참겠어. 뭐 야외에서? 아니 쉐냐스도 못 참겠어. 신나서 안 되겠지. 그냥 우리 프로그램. 나때 나 아직 물리 시작 안 했거든. 우리 시작 안 했다고? 물리하고 국어 시작했어. 내가 보내준 거지 프로그램이니까. 싫다고. 어떻게 푸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푸냐. 네가 나한테 화학 주면은 그 내가 그 느낌이야. 넌 화학을 했잖아. 나 물리 시작했다고. 내가 이 유형만 못해. 이 유형만. 이게 뭐지? 난 그 유형만 돼. 그 아보가드로스 부분은 못하고 근데 양적 계산 부분 못해. 난 양적 계산 중에서도 이거 딱 밀도 나오는 순간 답이 없어. 아 밀도는 진짜 귀찮아. 부피 뭐 부피 비 뭐 질량 비까지 되거든.
부피랑 질량이 같이 나오는 순간 못 풀어. 밀도 나오면 아 밀도 이제 배워봐요. 부피라는 거 전형사다가 부피 부피 로 바꾸거나 존나 쉬운 문제 존나 쉬운 문제. 토트는 왜 4등이야? 몰라. 그 뭐냐 손흥민이 저기 뭐냐 배트트리? 배트트릭 해갖고 21번 22. 이게 문제냐 아스날. 존나 쉬운 문제. 21번 25 원하고. 어? 21번 21. 이제 뭐 이제 뭐. 논리적 없다고. 우리가 논리가 없다. 아스날. 아이고 어디 보자. 잘 나오고 있나 보자. 아스날 이렇게 야는 표지 연면다가 슈퍼가 아스날 브라이튼 그냥 아니 수준인데. 너 이대로 졌을 걸? 그래. 시끄러워. 33번 보자. 어차피 이때쯤에 좀. 거의 죽었는데. 아 뭐야? 아 죽으면 안 너 돼. 노래 안 해야지. 봅시다. 3문제. 어? 뭐라고요? 상관없어. 근데 뒤에 자리가 없는데 괜찮거든요? 쌤 그거 달라는 아이 싫어. 벽이 되고 있어. 큰 놈이 또 뒤에 가 있으니까 또. 자 보자. 많은 철학자에 따르면 there is 뭐가 있냐면 a purely logical reason이 있대요. 그러니까 순전히 논리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어떤 이유냐면 why science will never be able to explain everything. 자,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닐 것이다에 대한 그런 논리적 이유가 있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논리가 있대요. 주제인 것 같네요. 왜냐면 핵심적인 내용이 다 나왔잖아. 과학적 설명을 통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니까요. For in order to explain something. 자, 여기서의 for는요 왜냐하면처럼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 for가 왜냐하면으로 쓰일 때는 보통은 이제 앞에 콤마가 붙고 for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앞뒤 문장을 좀 잘라서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엄밀히 말하면 얘가 이제 접속사예요. for가 접속사고 여기가 이제 부사 수식어고 이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whatever it is 그게 뭐든지 간에 we need to invoke something else.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언급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설명하려면 다른 무언가를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과학 시간이야.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K라든가 이 P라든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뭐 MGH라든가 잠깐만 이게 MGH지? 이거 한 20년 만에 한번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거냐? 공식 맞냐?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아무튼 이런 걸 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다른 영역을 반드시 이제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나 what explains the second thing? 두 번째 것은 뭐가 설명하느냐?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은 뭐가 설명하느냐?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지? 내가 과학 관련된 거였는데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력이 왜 작용하느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명한 인터넷 과학 강사가 나와서 그런 이제 썰 같은 걸 푸는 게 있었는데요. 그걸 내가 예전에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 내용이었냐면요. 한 학부모님이 항의를 걸었대요, 본인한테. 그래갖고 왜 항의를 걸었나 했더니 애가 질문한 거를 제대로 답변을 안 해줬다. 이렇게 이제 항의를 걸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애가 중력은 왜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대답을 했죠. 모른다. 알 수 없는 거잖아. 이건 모르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G가 결국에 중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P를 계산할 때는 G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뭐 9.8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곱하잖아요. 그렇죠? 중력과 속도를요.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두 번째 거잖아요. 두 번째 거. 여기서 다른 무언가라는 게 이 두 번째 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요. M에 대한 거, G에 대한 거, H에 대한 거를 묶어갖고 이걸 다 곱하면은 포텐셜 에너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럼 여기 두 번째 거, 이거는 그러면은 뭐로 설명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중력은 왜 생기느냐? 몰라.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과학 강사가 뭐라고 했는가?
이거는 어떤 그냥 과학에서의 어떤 진리이자 이제 법칙이다. 이거는 뉴턴도 모른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 근데 이제 애가 이제 엄마한테 가고 얘기한 거야. 엄마, 내가 선생님한테 중력이 왜 생긴지 물어봤거든. 근데 선생님이 모른대.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그 학부모가 와갖고 아니 선생님이 말이에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공부를 해서라도 애한테 가르쳐 줘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아니 이걸 뉴턴도 모르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좀 있었답니다. 자 아무튼간 그 두 번째 것, 즉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요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요소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 정말 근원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원적인 거. 여기서 말하는 세컨드 띵은 근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리적인 부분이에요. To illustrate. 자 예를 들어서 recall that. 대절이야를 떠올려 보랍니다. 뉴턴 나왔네. 자 뉴턴이 설명했대요. A diverse range of phenomena. 다양한 범위의 현상들을 설명했다는 것을 기억해 보랍니다. 뭘 사용해서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나오네요. 그 중력 법칙을 사용해서 다양한 범위의 현상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나 what explains the law of gravity itself? 그러면 중력 법칙 그 자체는 뭐가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If someone asks, 자 만약 누군가가 물어본다면요. 이거 혹시 그 과학 강사분이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자 만약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why 이하를요. 왜 모든 어떤 물체가 exert a gravitational attraction on each other? 서로에게 중력적인 그런 이게 끌어당김이겠죠. 그러니까 인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을 왜 발휘하는지를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what should we tell them? 우리는 그들에게 뭘 말해줘야 돼요? 뭘 말해줘야 돼? 아까 과학 강사가 말한 대로 모른다. 그냥 자연의 법칙이다. 뭐 이 정도밖에 할 말이 없는 거죠. 뉴턴은 had no answer. 답이 없었답니다. To this question.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그대로 나오죠. 자, 뉴턴의 과학에서는요, the law of gravity, 중력 법칙은요, was a fundamental principle이랍니다. 기본 원리였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 기본 원리인데 기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요? 말 그대로 기본, 약속인 거죠. 약속. 됐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영어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면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이 원리를 설명한 거죠. 그럼 s를 왜 붙이는데?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나한테 질문을 한 거야. 선생님, 왜 3인칭 단수 동사 뒤에 현재형일 때는, 현재 시제일 때는 왜 동사 뒤에 s를 붙여요? 몰라요, 나도 몰라. 모르지. 왜? 기본 원리거든요. 말 그대로 기본 원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본 원리라는 건 아마 상호간의 일종의 약속 아닐까요? 어떤 규칙, 약속? 그냥 이렇게 정해놓은 것 뿐이죠. 그죠? 우리가 왜 나를 말할 때, 나를 영어로 말할 때 주어 자리에는 왜 I라고 쓰고 목적어 자리에서 왜 me라고 쓰는데요? 몰라요, 저도. 나도 모른다고. 모르는 거지. 왜? 기본 원칙이니까. 됐어요? 기본 원리를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과학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즉, it explained other things. 그것은요, 다른 것들을 설명했죠. 그 중력 법칙은 다른 것들을 설명했어. 하지만 그 그 자체로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So, more generalized 라고 나와 있죠. 그 교훈이 일반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그냥 일반화된 그냥 규칙이라고요. 규칙으로 굳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However much the science of the future can explain. 미래 과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The explanation it gives. 그것이 제공하는, 즉 과학이 제공하는 설명은 will have to make use. 이용해야만 할 거랍니다. 뭐를요? Of certain fundamental laws and principles. 특정한 기본적인 어떤 원칙이겠죠? 법칙이나 원칙.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용해야만 할 거라고요. 아무리 미래 과학이 발달을 해도요. 그 과학적인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럼 이 설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근원이 되는 것들을 기반으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미적분을 배운다고 쳐봐. 그럼 미적분을 배우려면은 함수를 알아야 되고, 함수를 알려면은 그 전 단계를 알아야 되고, 방정식도 알아야 되고, 방정식을 알려면은 미지수 개념도 알아야 되고, 뭐가 점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뭐까지 갑니까? 1 더하기 1이 왜 2냐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 1 더하기 1이라는 거를. 그냥 이거 뭐야? 원리잖아. 원리. 기본 규칙인 거죠. 됐어요? 이 기본 규칙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건데?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옛날에 이제 재밌었던 일화가 있었는데 실제로 옛날에 그 고대 논술, 수리 논술에서요.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증명하시오 이런 게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 나 때 있었어. 그 이제 그 공과대학이었나 수학과였나 그런 거 할 때 그 수리 논술에 그런 게 있었어요. 1 더하기 1이 왜 2인지 이걸 증명하시오.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갖고 참 수학과 애들 진짜 쓸데기 없는 거 많이 한다 이러면서 그냥 보고 있었죠. 자, 뭐 쓸데없는 얘기고요. 마지막 문장. Since nothing can explain itself. 자, 어떠한 것도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it follows, 따른답니다. 대절이야가요. At least some of these laws and principles. 최소한 이러한 법칙과 원리의 일부는요, will themselves remain unexplained. 그 자체로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이 따라질 것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이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과학에서요. 자, 과학적 설명에서 사용되는 기본 법칙이나 원칙 이런 거 있죠. 이런 것 자체는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과학의 맹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너무나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건데 이것 자체를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자, 다음 갑시다. 34번. 한 지만 끝나니까 이제 괜찮아졌어? 그래? 만약에 고개가 꺾이면 뒤에서 갈겨버려. 알았지? 그래도요? 그래도 돼. 그럼 두 손으로 갈겨도 돼. 알았지? 저기 가온이도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꺾여 있잖아, 준이가. 그러면 갈겨버리면 돼. 맨날 야 너는 뭐가지 꺾이겠어. 맨날 넌 자세 디폴트 값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 뭐가지 꺾일 것 같아 그러다가 자식아. 자세 좀 잘하고. 왜 이렇게 덥냐? 뒤에 문 좀 열어줄래? 가온아 뒤에 문 좀 열어줘. 카메라 치지 말고 너 치면 돼. 땡큐. 아니 반팔 입고 왔는데 왜 이렇게 덥지? 자, 34번 가봅시다. 첫 문장에서부터 in one example이라고 예시를 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예시로 시작하는 문장이겠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죠. 예시로 시작하면 주제는 중반부나 후반부 이쯤에 나온다는 거. 자, 보겠습니다. 한 예시에서 어떤 예시냐? Of the important role of laughter. 그러니까 웃음의 중요한 역할의 한 예시로 사회적 맥락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이 조사했답니다. 웃음의 빈도를 조사했대요. And match pairs of strangers or friends. 그러면 낯선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의 matched pairs니까 뭔가 연결된 한 쌍?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짝지어진 그런 상황에서 웃음의 빈도를 조사해봤답니다. 근데 어떤 낯선이냐 아니면 어떤 친구냐면요. Who watch the humorous video together. 재미있는 비디오를 함께 본 그런 사람들이래요. Compared to those who watched it alone. 그러니까 혼자서 그것을 시청한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요.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웃음의 어떤 중요한 역할의 한 예시를 이제 한번 실험해보고 싶었다 이거야. 웃음이 중요한 거다. 이걸 한번 실험해보려고 이제 뭘 했냐면 이 두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어떤 웃긴 재미있는 영상 이거를 둘이서 보는 경우랑 혼자서 보는 경우 이렇게 해줬답니다. 근데 이거는 내용을 안 읽어봐도 우리가 대충 감이 오지 않아요? 좀 그렇지 않나? 아닌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저기 개그 프로 같은 데 가면은 그 현장에서 이제 직접 그 개그 프로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이제 집에서 TV로 이제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사실 나는 내가 이상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별로 안 웃겨.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막 웃기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박수치고 웃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별로 안 웃긴데. 그래서 처음에는 든 생각이 나랑 저 관객들이랑 이 개그 코드가 안 맞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는 알바인가?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 부분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떤 두 사람이 있을 때 즉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좀 더 이 웃음이 좀 번져나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닐까
제 생각에는 좀 그렇거든요. 왜냐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괜히 좀 더 웃게 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왠지 옆에 있는 애가 웃으면은 나도 괜히 웃긴 거 같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치? 왠지 제가 자고 있으면은 손가락질을 아니에요? 의도한 게 아닙니다. 왼손이라서. 왠지 제가 자고 있는데 로이쌤이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자도 되는 건가? 이러면서 잠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왠지 제가 웃으면 왠지 웃긴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뭐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건 웃음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이어서 가볼게요. The time individuals spend laughing. 그럼 사람들이 웃는데 보낸 시간은요 was nearly twice, 거의 2배였답니다. As frequent in pairs as when alone. 그럼 as만큼의 시가 나왔는데요 혼자일 때보다 거의 2배만큼 더 빈번했답니다. 이 짝으로 지어졌어요. 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실험 내용이 나오고 실험 결과가 나온 거네요. 됐어요? 어떤 예시에서 실험을 수행했다, 조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럼 실험 내용은 뭐였습니까? 혼자일 때와 둘일 때 이걸 한번 해본 거죠.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실험 내용. 일단 소재는 웃음이에요. 웃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쓰자면요, 웃음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이라는 말을 왜 썼냐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두 줄 읽었는데도 사회적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 혼자서 개그 프로를 볼 때보다 둘이서 개그 프로를 볼 때 똑같은 내용인데 2배 더 많이 웃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 자체가 뭡니까? 웃음이라는 건 사회적인,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때는 좀 덜 웃게 된 게 다른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이 웃게 된다. 이게 상호작용을 하는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죠. 웃음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회적 기능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험 내용 첫 번째. 뭐 첫 번째도 없죠. 그냥 실험 내용이 뭡니까? 어떤 유머러스한, 그러니까 웃긴 그런 이제 동영상이죠. 재미있는 동영상. 동영상을 시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한 명, 두 명으로 나눠서. 이거였죠. 그렇죠? 한 명, 두 명으로 나눠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시청을 했다. 그렇게 해서 웃음의 빈도를 조사한 거죠. 웃음의 빈도 조사.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결과는 그냥 여기다 함께 쓸게요.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2명일 때가 거의 2배 빈도가 높았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게 결과죠. 그럼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뒷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그 내용이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뭡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더 많이 웃게 된다. 결국 이거잖아요. 그죠? 자, 내용을 볼게요. Frequency of laughing. 자, 웃음의 빈도는 was only slightly shorter. 오직 약간 더 적었을 뿐이랍니다. For friends than strangers.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보다 친구들의 경우가 약간 더 적었을 뿐이랍니다. 그냥 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중요한 건 뭐냐? 누군가가 있을 때 일단 더 많이 웃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랍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에 따르면 laughing with strangers,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게 served, 뭔가 역할을 했대요. 도움이 됐답니다. To create a social bond. 사회적 유대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대요. 됐어? 그러면 이제 결국에 이거는 최종 결과가 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결과를 이제 통해서 거의 2배가량 더 웃음이 나왔고, 특히나 어색한 사람일 때, 그러니까 특히 낯선 사람과 함께 이 정도만 쓰면 되겠죠. 낯선 사람이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는데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사람이 좀 더 크게 웃는, 좀 더 많이 웃는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았답니다. 약간 더 이제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모르는 사람과 함께 웃는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라는 거겠죠. 자, 어떤 사회적 유대감이냐? That made each person in the pair feel comfortable.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 짝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결국 이 부분이 주제겠네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실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그거는 제가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결과를 통해, 즉 낯선 사람과 함께일 때 거의 2배 이상의 웃음이 나왔다라는, 이 웃음의 빈도가 높았다라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결국에는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자, this explanation, 이 설명은 is supported by the fact, 어떤 사실에 의해 뒷받침되는데 어떤 사실이냐? 대절 이하라는 사실이랍니다. In their stranger condition, 그러니까 그들의 낯선 환경에서, 그 낯선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When a person laughed, 한 사람이 웃을 때 그들이 모르는 사람과 함께 뭔가 있는 그런 낯선 환경에서 the other was likely to laugh as well. 그 나머지 사람은 또한 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에 뒷받침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있죠. 낯선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좀 더 웃음의 빈도가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조건에서 어떻다? 한 사람이 웃어요. One person. 한 사람이 웃으면은 어떻게 된다? 나머지 사람. One the other로 나왔죠. 그럼 다른 사람이 웃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뒷받침된다고요. 그래서 둘이서 개그 프로를 보고 있어. 그러면 한 놈이 웃어. 그럼 얘도 옆에서 따라서 웃는다고. 또 한 번은 얘가 한 번 웃어. 그럼 또 얘가 따라서 그걸 웃는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웃음의 빈도가 2배 이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떤 장면이 3개가 있다고 쳐볼게요. 웃긴 장면이 3개 나와서 혼자서 볼 때는 웃겼어, 안 웃겼어, 안 웃겼어, 웃겼어.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둘이서 봐. AB가 이렇게 같이 본다고 해봐. 예를 들어 얘는 웃었어. 근데 얘는 원래는 안 웃으려고 했는데 얘가 웃으니까 웃었어. 됐어? 똑같아. 얘는 안 웃었고 얘는 웃었어. 근데 얘가 웃으니까 얘도 따라서 웃었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런 사실에 의해서 이 설명이 뒷받침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웃으니까 뭐 뒷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유대감이 생긴다는 건 뭔가 둘이 끈끈해짐을 느끼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끈끈해짐을 왜 느끼게 되느냐? 아마 무의식적으로는 뭔가 내가 웃는 장면에서 얘도 웃으니까 우리가 좀 코드가 잘 맞나 보네, 뭐 취향이 잘 맞나 보네, 뭐 약간 이런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 그래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three social conditions. 자, 3가지의 사회적 조건은요. 그 3가지 사회적 조건이 여기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인 경우, 그리고 낯선 사람과 함께인 경우, 그리고 친구와 함께인 경우,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있대요. 자, 이 3가지 사회적 조건은 did not differ, 다르지 않았대요. in the ratings, 어떤 비율과 다르지 않았답니다. 여기서는 평가로 보는 게 낫겠네요. of funness of the video or feeling of happiness or anxiousness, 이렇게 나왔죠. 그 비디오의 재미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행복감이라던가 불안감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비디오 자체에 대한 재미의 평가는 다르지 않았대요. 이거 재밌었다. 재미도가 뭐 100점이라고 친다면 어느 정도냐? 난 90점이라 생각한다. 얘네도 90점이라 생각했대요. 이 평가의 점수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자, 근데 다음 내용 보면은 this finding, 이 발견은요 뭘 암시하냐? 대절이야를 암시하는데 their frequency of laughter, 웃음의 빈도가 was not 나왔고 또 but 나왔네요. not A가 B 또 나왔네? A가 아니라 B. 그럼 이 웃음의 빈도는요 was not because we find things funnier when we are with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재미있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것을 더 재밌다고 발견한다? 이게 아니라고. 같이 보니까 이 장면이 더 재밌다? 이게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 instead, 그 대신에 we are using laughter, 우리가 웃음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to connect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연관되기 위해서. 됐어요? 이게 결국엔 뭡니까? 요지예요. 이 글의 요지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로 더 재미있게 느꼈다? 이게 아니라고요. 더 많이 웃은 이유가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웃음이 아마 전염된다는 거와 관련성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둘이 되게 어색한 사이인데 얘는 웃고 있는데 내가 안 웃어. 그럼 얘가 되게 민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함께 리액션을 해줌으로써 상대방과 좀 친해지고 싶다라는 걸 이게 무의식적으로 어필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작업 자체가.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이런 사회적 기능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험에 따르면 우리는 타인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웃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됐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보는데요. 요지 부분은 사실 뭐 빈칸 쪽으로 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쉬워요. 근데 여기밖에 빈칸 자리가 없어서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여기가 빈칸 나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변형으로 낼 때 제일 만만한 게 뭐가 있을까? 서술형으로 낼 만한 부분이 여기 서술형으로 낼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가만히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은 학생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에즈먼급 에즈가 나오거든요. 이거 영작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내기에 나쁘지 않다. 왜냐면은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생략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spend 시간의 ing 구조인데 시간이 빠졌잖아. 즉 목적어. 그래서 그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as만큼 as 나와 있고 앞에 대수사 twice도 나와 있고요. 그럼 이거 우리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 그때 3과였나? 그거 할 때 내가 한번 한 적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비교급의 than으로 써도 된다고 내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as frequent as를요. 이 앞에 있는 거를 비교급 more frequent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as를 than 이걸로 써도 돼요. 그래서 비교급의 than으로 바꿔도 돼요. twice가 있기 때문에. 됐나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서술형으로 만약 출제한다면 이렇게 변형해서 낼 수도 있는데 근데 보통 비교급에 되는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좀 약해요. 에즈먼급 에즈는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출제하지 않을까. 괜찮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35번 질문입니다. 20번 때에 비해서 별로 안 어렵지? 네. 아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거려요. 건아, 내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여기 앉아서 할래? 와, 나쁘지 않아. 해봐. 절대 안 된다. 절대 혼자. 네 얼굴이 참고로 화면에 나와. 그러니까 넌 졸면 안 돼. 얼굴 일로 와. 어차피 가원이밖에 안 나. 아니 가원이는 저기 은진이밖에 안 나. 사역이 진짜 아무게 성향이 있구나. 아니 나 이거 저기 뭐야 우리 렉스캉 유튜브에 메인 화면으로 띄워놓을 거예요. 이 영상. 네네네. 뭐라고? 나 여기서 잘 봐. 우리가 안 보여. 니네가 보고 있잖아, 그렇지? 니네가 보고 있으니까 보는지 안 보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나의 느낌을 체험해봐. 이렇게 학생들 앞에 선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간접 체험. 자, 볼게요. 35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냥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이 시기가 약간 걸리적거리네 여기 앞에. 알아서 할게. 자, 볼게요. Today's digital natives. 자,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은요, have grown up, 성장했습니다. Immersed in digital technologies. 자, 그럼 뭐 한 상태로냐? 디지털 기술에 immersed in 한 채로. immersed in 하면은 뭔가에 몰입하다, 몰두하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PP형으로 나왔으니까 몰입된 채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기술에 몰입된 채로 오늘날 디지털 원주민들이 성장했답니다. And 그리고 possesses. 그래서 possess는 정확하게 말하면 have랑 짝이거든. have랑 이렇게 짝이거든. 왜냐면 앞에는 have pp라는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 뒷부분에는 현재 시제가 나왔잖아. 그렇지? 그래서 have랑 possess가 짝이에요. 여기 pp형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the technical aptitude. 이 aptitude 항상 이 혼동어로 잘 나오는 거죠. 소질, 자질 뭐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aptitude. attitude는 태도죠. altitude도 있거든요. altitude. 혹시 altitude는 뭔지 알아요? altitude. 이거? 뭐? 네? 손 들었길래 발걸한 거 아니었어요? 뭐야? altitude도 있어요. altitude.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이게 titude로 끝난다. titude 이 세트거든요. 그래서 소질, 자질, attitude. attitude는 태도, altitude는 고도라는 뜻이에요. 고도. 옛날에
고도 그 이제 높낮이 그 고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이건 뭐 삭제할게요. 자 어찌됐든간 기술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답니다. To utilize the powers of their device fully. 자 그들의 기기의 어떤 파워를 완전히 활용하기 위해서요.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겠죠. 자 첫 문장 읽었는데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원주민들이래요. 디지털 원주민이니까 디지털을 뭔가 다루기 시작한 좀 그런 사람들? 디지털 시초부터 사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에 몰입한 채로 성장을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됐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디지털 기기의 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소질을 가지고 있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사실 디지털 기기를 거의 되게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때가 몇 년도죠? 12년 12년이요? 초일이 12년 2012년이요? 네. 아 여기서 이렇게 느끼게 될 줄 몰라. 2012년.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네. 아 그렇구나. 야 2012년에 뭐했지? 2012년에 뭐했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때 강사 한창 하고 있을 때네요. 네, 2012년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초딩 입학했을 때 저는 여전히 중고딩을 가르치고 있는 그게 똑같았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아무튼간. 근데 이제 제가 초1 때면 95년도잖아요. 이게 이제 진짜 좀 차이가 좀 있는 게 그때 당시면요. 그래 이제 뭐 동아 형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마 동아 형님은 아마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저를요. 예. 세대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래서 제 95년도면요. 삐삐도 없었어요. 진짜요? 예. 그 정도? 아니 그러니까 뭐 딴 집에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되게 고대 유물이 많았어요. 이게 전화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그 TV 채널 바꾸는 거 이거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돌리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로마나 TV. 로마나 TV. 대단한 건가? 네.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지만 컴퓨터가 있는 집도 몇 안 됐죠. 한 동네에. 애니아가 아 무슨 애니야? 야씨. 야뭐 조선시대냐 무슨 애니야 얘기가 나와. 그건 아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쓰던 그 컴퓨터는요 부팅을 하려면요 그 5.2인치 그 디스크가 있어야 돼요. 플로피 디스크가 이만한 거 있어요. 이따만한 거 디스크 한 이만해요. 그래서 그 디스켓을 처음에 넣어야 돼. 부팅할 때 이걸 안 넣으면 컴퓨터가 안 켜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컴퓨터 전원을 켜고 이 부팅 디스크를 넣어. 그래야 부팅이 돼. 그리고 부팅 끝나면은 이제 그때는 윈도우가 아니라 이제 도스였으니까 도스로 들어가는 또 디스크를 또 넣어야 돼요. 아마 그런 게 있었어 그때 옛날에는. 아무튼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이 어떤 우리 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사실 내 눈으로 봐온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Z 세대잖아. MZ 세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히 그냥 디지털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2012년에 초1이었어요. 뭐 다 있지. 스마트폰이고 뭐 다 있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자, 근데 다음 내용 볼게요. But 그러나 although they know. 자, 그들이 비록 알고 있을지라도요. 뭐를요? Which apps to use or which websites to visit. 여기서의 which는 각각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로 쓰인 거거든. 의문 형용사. 그래서 어느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어느. 됐어요? 그러면 어느 앱을 사용할지를 알고 있었고요.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지 이거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do not necessarily understand 반드시 이해하는 건 아니었답니다. 여기 not necessary 부분문장이죠. 그들이 반드시 이해하는 건 아니었답니다. 뭐를요? The workings behind the touch screen. 그 터치 스크린 뒤에 숨겨진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건 아니었답니다. 이건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는다거나 뭐 게임을 한다거나 뭐 패매를 한다거나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터치의 방식 자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저도 모르는데.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디지털 세대의 원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사람들은 need technological literacy. 사람들은요 기술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한답니다. If they are to understand machines, mechanics and uses. 이 구절 안에 be2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냥 뭐뭐 할 작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별거 없어요. 그들이 뭐 할 작정이라면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작정이라면요. 기계의 역학과 용도를 이해할 작정이라면 사람들은 기술 활용 능력을 필요로 한답니다. In much the same way. 자, 마찬가지로 as factory workers 100 years ago. 100년 전에 공장 근로자들이 needed to understand. 이해할 필요가 있었대. 뭘? The basic structures of engines. 엔진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처럼 we need to understand.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답니다. 뭐를요? The elemental principles behind our devices. 우리의 기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뭐랄까 elemental principle니까 어떤 요소를 말하는 거겠죠. 요소 원리 그런 그 기본 원리 뭐 이런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용을 읽었는데 지금 첫 문장에서는 우리가 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의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어떤 이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원리적인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디지털 기술 이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처음에 나온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문장이죠. but과 함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진 거예요. 이어서 보자면 이 마지막 부분에 This empowers us. 자 이것은 우리가 투부정사 할 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투부정사 이하가 뭐냐? To deploy software and hardware to their fullest utility. 그것들이 최대한 유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걸 하게 해준답니다. 결국 여기서 this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앞에서 나왔던 요거죠. 요거죠. understand부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우리의 기기 이면에 있는 그런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 됐어요? 2까지 포함한다. 원리하는 것. 원리하는 거래.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용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게. 뭐 하면서요? maximizing. 최대화하면서 our powers to achieve and create. 성취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최대화하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러고 끝났거든요. 내용이 짧죠? 흐름 문제여서 그래요. 흐름 문제여서 되게 짧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마지막 문장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 결국 요지예요. 이게 요지야. 결국에는 디지털 기술의 이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예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 애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하드웨어적으로 얘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구동이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디지털 원주민으로서 훨씬 더 많은 거를 활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마. 그러니까 기본 원리, 작동 방식 이런 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최대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나요? 자, 이러고 내용 끝났습니다.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35번까지 마무리했는데 나머지 이제 36에서 40번까지 하면은 총 5지문이죠. 그래서 이 남은 5지문 다음 시간 금요일날 해서 최종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자, 그 단어 테스트 결과 같은 경우는 제가 너 이 자리로 가야지. 단어 테스트는 아까 말했다시피 제가 이제 그 뽑아 드릴 겁니다. 연습지를 좀 뽑아 드릴 거니까 다음 시간까지 좀 해오시면 되겠고요.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 데일리 테스트 못한 거는 그냥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촬영 끊도록 할게요.